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을 절약해 지역균형 발전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끊겼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22일 전 세기부터 재개됩니다. 하지만 감염병과 고환율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충주댐 수몰 지역 농지를 오가는 통행로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낸 길이 불법이라고 수자원공사가 고발한 겁니다. 괴산 대학 찰옥수수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재배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명물이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선언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장소로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를 택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절약만이 답은 아니다. 아낀 재원은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충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채무만 1,000조 원에 이를 국가재정을 건전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론 새로운 성장 동력에도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회의 장소를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로 잡은 것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로 풀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면서 절약한 재원은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을 핵심 투입처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지방대를 포함한 대학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초중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환경에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아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엄격한 재정 준칙으로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는 권호연 삼성전자 고문과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 민간 인사들도 배석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점심은 충북대 학생들과 함께하며 지역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도 윤 대통령을 만나 충북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지역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중단됐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22일부터 재개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베트남과 몽골 가는 전세기가 다음 달 중순부터 11차례 뜨는데요. 중부권 여행 수요를 살필 수 있어 여행업계는 물론 항공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나빠진 국내외 정세에 상황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한때 14개의 해외 노선을 보유했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완전히 멈춰선 날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청주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2년 4개월여 만인 이달 22일부터 굳게 걸렸던 빗장이 풀립니다.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항공편이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6회, 베트남 달랏으로 가는 항공편도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회 운항합니다. 정기편은 아니지만 멈춰있던 청주공항의 해외여행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를 보름 정도 앞두고 있는데 피서철 극성수기임에도 2개 노선 모두 수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 모객 초반 뜨거웠던 반응이 최근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6편 평균 예매율은 70%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개 후 처음 뜨는 22일 항공편은 절반을 겨우 넘긴 정도. 예매율 95%를 목표로 지난달 모객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원숭이 두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정을 취소하는 여행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이 잘 돼야 제2회, 제3회 이런 전세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업계에서도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고 그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상품이 잘 안 되면은 저희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골프 여행객이 즐겨 찾는 베트남 달랏의 예매율은 80%대로 조금 낮긴 하지만 여행사 세 곳이 수익을 나누는 데다 빈 좌석이 곧 손해인 전세기의 특성상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재개 초기인 만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상품 가격을 잡았는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행사 수익이 예상을 크게 밑돌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익이 낮으면 향후 청주공항 전세기 편성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환차에서 현지 지상비나 그다음에 항공료 지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비용이 올랐다고 고객에게 환율 인상분에 대해서 특별히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렇다 보니 청주공항 국제선을 띄웠던 기존 항공사들은 여전히 눈치만 보는 상황. 다른 지방공항에서 먼저 국제선을 띄운 항공사가 별 재미를 못 본 것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충청북도가 항공사들을 만나봤지만 당장 청주에서의 재취항 계획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일주 할증료가 증가되고 현지 물가도 올라 있고 환율도 높아져서 부담이 있어서 연말 정도 돼야지 일본이나 재개될 것 같고. 청주공항 해외 노선 재개를 앞두고 다시 먹구름을 몰고 온 감염병과 고환율.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큰 악재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두 개의 임시편에 이례적인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계속된 폭염특보로 올 들어서만 충북에서 온열 질환자가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2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제천 6명, 괴산, 음성 각 3명, 충주, 진천이 각 2명입니다. 충청북도는 논밭 같은 야외 작업장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온열 질환이 잇따르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충북도민 10만 명당 의사는 145.8명으로 전국 평균인 193.8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세종을 제외하고 전국 시도 중에 4번째로 적은 것입니다. 또 충북의 의사 평균 연령은 49.5살로 10년 전보다 6.1살이 늘어 전국에서 3번째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습니다. 쫀득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괴산의 대표 농산물 미백 괴산 대학 찰옥수수가 올해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괴산과 충주 일부에만 보급되던 종자가 몇 년 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괴산의 독창성을 살리려고 신품종 보급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농가에선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가뭄을 딛고 연근 미백 옥수수, 괴산 대학 찰옥수수입니다. 농민들은 봄부터 그야말로 물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물을 퍼줘야 하니까 옥수수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고생한 만큼 이제 수확철이 돼서 이제 수확을 하고 보니까 또 뿌듯한 그런 감정도 있죠. 올해는 괴산 1,600여 농가에서 8,200톤가량을 생산해 2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괴산 대학 찰옥수수는 30여 년 전 괴산이 고향인 최봉호 충남대 교수가 개발해 종자를 괴산과 충주 일부에만 공급해오다 지난 2015년 대형 종묘 회사에 판매권을 넘긴 이후 현재는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때라도 돈을 더 주고라도 좀 샀었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안 퍼지고 괴산만 있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 다행히 개발자의 뜻에 따라
현재 괴산에만 반값의 종자가 보급되고 있는데 언제 상황이 바뀔지 알 수 없는 데다 괴산 고유의 농특산물이란 독창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당 옥수수 등 경쟁 품종의 인기가 커지며 괴산 내에서도 계약 재배지가 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괴산고는 6, 7년 전부터 황금 마찰 옥수수, 대학 단옥수수 같은 기능성 차세대 품종을 농촌진흥청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만 판로 부족으로 대량 재배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좋은 옥수수 맛이 더 좋다라면은 딴 옥수수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드시는 분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개발했으면 저희들도 농사를 그렇게 짓고 싶어요. 인구 3만, 괴산 지역을 지탱하는 큰 축인 농산물이 품종 전쟁이란 변화의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원을 재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 충북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팬데믹 경기 침체 이후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에서 지역화폐 혜택마저 중단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지원 재개를 청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이 단체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 요구에 대해 올해 300억 원에 이르는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사실상의 보편적 재난지원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한편 월 50만 원 한도에서 충전액의 10%를 지원하는 청주페이 인센티브는 지난달 24일 연간 예산 조기 소진을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충주댐 건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마을 주민에게 판 농지가 30여 년이 지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 통행로를 두고 주민 사이 갈등이 일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충주댐 상류 저수구역. 드러난 하천바닥에 배수관이 파묻혀 있습니다. 배수관 위에 흙을 덮어 건너편으로 넘어갈 길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건너편에 있는 건 30여 년 전 수자원공사가 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한 농지. 이후 한 농민이 다시 매입해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이 길이 유일한 통행로라는 것. 때문에 이 농민은 지난 2012년부터 수자원공사 허가를 받아 길을 닦아왔습니다. 걸어서는 이거 비료 한 포도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길이 있어야 되고 이 길이 없으면 어디 나갈 데가 없는. 그런데 3년 전 돌연 고발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불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해 하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장을 낸 건 다름 아닌 수자원공사. 하천바닥에 질척한 흙을 제거하는 정도로만 통행로를 만들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조건을 어기고 공사를 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통행로가 하천을 둑처럼 막아서면서 오히려 백기를 방해했다는 어업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업권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 생활에 이제 그 지장이 되고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불법 행위라고 해서 이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던 거고.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에서는 농민이 승소하며 엇갈린 판결이 나온 상황. 댐 건설로 만들어진 고립 지역이 500m 남짓한 통행로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증평군 의회에서 첫 여성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증평군 의회는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6대 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제3의 이동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조윤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6대 증평군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격동의 현대사를 거쳐온 중국의 청중년 작가들이 시대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한국과는 또 다른 독특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지역에선 쉽게 만나기 어려운 중국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동시대 한국 작품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이따 이채연 기자입니다. 작가의 몸이 인간의 형상이 되고 그 위로 미지의 우주의 신호를 보내는 또 다른 인간이 서 있습니다. 샤머니즘 사상을 가진 행위예술가 창시는 자기 몸을 소재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을 그려냅니다.
천안문 광장 앞에 엎드려 혀로 땅바닥을 핥는 퍼포먼스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작가에게 몸은 가장 중요한 매개체. 많은 중국 작가들이 이처럼 중국의 산업화 그늘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때론 이상화된 미에 대한 저항으로 완벽하지 못한 신체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몸을 던졌습니다. 15분 동안 작은 스크린에 펼쳐지는 추모의 이야기. 14년 전 쓰촨성 대지진 폐허의 중심에서 숯과 흙을 몸에 바르고 죽은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자학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 위로 작가는 묻습니다. 목격자로서 과거를 잊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로 교류가 단절된 중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작업 활동에 제약이 컸던 현대 예술가들이 누구보다 소통을 갈망했을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 자체가 직접적인 표현의 방법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가 가장 적당하고 표현의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여진 게 아닐까. 이런 작품들을 국내로 들여오는 여정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품 반입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됐었고, 중국 작가들의 작품이 현실 기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 한국 작가들은 어쩌면 난해하고 모호해 보이는 동시대 예술 흐름 속에 재현의 대상을 각자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평면의 기하학적 추상에서 나아가 색을 입히고 회화적 요소를 가미해 3차원적 그리드를 완성한 회화부터 서양의 원근법 질서를 파괴하고 목탄과 숯을 활용해 동양의 비움을 구현해낸 작품. 작가가 본 수많은 풍경 이미지들이 작품이라는 창으로, 나아가 관객들의 기억으로 확대되는 작업에선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현대예술의 변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장면들이 제가 아닌 타인들이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저랑은 이제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시간의 어떤 본인들의 기억이나 잔상이나 일본, 인도, 태국, 파리, 네덜란드 등 유럽과 동아시아 작가들과 지난 8년간 교류전을 펼쳐온 청주의 한 미술관이 올해는 중국 작가 9명과 한국 작가 9명의 작품을 한데 모았습니다. 청주라는 지역 로컬 문화에 갇혀 있는 그 미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미술을 어떻게 확산시킬까 하는 걸 늘 고민을 해왔어요. 과연 지금 현대미술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들 작품이 동시대 미술과 사회에 던지는 다양한 화두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집 앞 형사 22부 윤중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누나에게 알리고 자수한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감독 업무를 하며 납품업체로부터 가로등 설비를 무상으로 받은 충청북도 7급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0년 휴양림 공사 감독 업무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제공받아 자기 집에 설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첫 승리로 기록된 동락전투를 기리는 행사가 충주시 신리면 용원초등학교 동락분교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와 6.25 참전 유공자회 충주시지회 주관으로 참전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노래 제창, 안보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동락전투는 1950년 7월 7일 현재 충주시 신리면 문낭리에서 국군 제6사단과 북한군 제15사단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국군이 처음으로 북한군에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확보한 북한군의 무기가 소련제로 밝혀져 UN 16개국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최근 익명의 민원으로 중단된 괴산 청천중 교장 공모 절차를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어제 성명을 통해 근거 자료도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익명의 민원을 근거로 교장 공모 절차를 보류한 교육지원청의 결정은 절차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공개 자료를 취득했거나 심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올린 지원자도 조사해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합니다. 농협은 다음 달까지 농협 최초 고객과 금융상품 가입 고객에게 쌀을 증정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두 캠페인과 함께 감사떡 나눔 행사도 진행합니다. 또 오는 13일에는 고향 주부 모임과 함께 쌀로 만든 밥버거와 소포장 쌀 1,500세트를 일신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음성의 미래를